어제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발표된 합의문대로라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일단 한정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곳곳에 이제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비록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북미 대화 협상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990년대의 방식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또 알려주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 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는 기회와 명분을 챙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습니다.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메신저로 활용하고 궁극적인 대화 상대인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더욱 자신감 있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카드를 내밀었고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공을 미국으로 넘겼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김정은의 조건이 미국의 안보 전략과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겠지만 협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는 현실의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 한미연합 훈련부터 재개하기 바랍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김정은이 이해한다니 한미연합훈련을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할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가뜩이나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마당에는 한미동맹 자체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연합훈련은 즉각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성폭행 파문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넘어 사회적 대변혁을 추동하는 성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계층과 세대, 지역과 학력 그리고 성별에 따라 우리 사회에 노정되어 온 총체적인 차별적 구조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균열과 차별적 권력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변혁의 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투는 이미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사회적 성찰에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고 사회 곳곳에 왜곡된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도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안희정과 이윤택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갑질과 폭력,
우리 안의 파시즘을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투 운동에 응답하고 성폭력 근절,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자유한국당은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안산 단원 출신의 삼선의 박순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무게감을 더하고자 삼선 중진의 항영철 의원을 국회 헌정특위 간사로 선임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미투는 이미 사회 변혁을 향한 큰 물결의 시대 정신이 이루고 있고 국회가 미투의 사회적 애침을 대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고 성폭력 근절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른바 순결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모럴 해제들을 가져왔던 과거 운동권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미투를 계기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미투를 사회적인 실현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운동권 문화를 자기 고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가기 바랍니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은 아울러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국회 차원에서의 특위를 구성 의결할 것을 민주당에게 제안하고 협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GM 자동차 문제와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는 국조와 특위로 이렇게 앞으로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저께 신임 경총 회장으로 송경식 회장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 회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회장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일들을 통해 경총이 변화와 발전을 미루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총이 반성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영배 부회장 연임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박상희 전 중기중앙회장 선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자율이익단체인 경총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기업 경총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문재인 정권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정권이 기업의 반성을 강요할 일이 없습니다. 경총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상근 부회장마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친정부, 친문재인 정권 인사로 내리 꽂으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어설픈 경총, 공기업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경총의 상근 부회장은 오랫동안 경총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경영계를 대변해온 많은 노하우를 가진 내부에서 상근 부회장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측근 인사들을 노사관계
또 시장경제 체제의 기업의 대변인인 한국경총마저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업무 기획을 상금 부회장 내리꽂는 것으로 완결지으려고 하는 작태,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미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백히 밝힙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은 자율단체인 한국경영자 총협회마저 문재인 정권의 공기업으로 접수하기 위한 낙하산 내리꽂기 상금 부회장 즉각 중단하고 경총 내부에서 상금 부회장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은 냉혹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대화 수용을 다행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몇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모든 남북 대화의 조건이자 원칙으로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달리 남북 대화 협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원칙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북미 대화의 중재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역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핵 해결의 당사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데드라인 설정 등 비핵화 시기를 반드시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괄 타결이라는 포괄적 협상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을 명호를 가르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정상회담 개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지난 25년간 해왔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어떤 제안도 비핵화가 아니면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핵무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희정 충남지사 성추행 문제를 사실 입에 오르기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만은 그 지역 저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이 사건과 우리 한국당 또 홍문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너무 많은 전화가 저한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잘못된 정치를 저는 바로 한국당 보고 바로 잡아달라 하는 호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제는 전화하는 분들이 자기 신분을 확실히 밝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통하고 이거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주문인지 저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학생, 거의 다 여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노인 어르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충남도지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한탄의 소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성놀이개로 안희정이는 본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 김지은 비서께서 일부 말한 대로 인용을 한다면은 미투 사건이 터져서 온 국민이 놀래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 김지은 양을 찾아와서 안심을 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성폭행을 하는 이런 인간이 이것이 도지사라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칭을 붙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더욱더 파렴치한 것은 5일날 아침 10시에 충남도청 여성들을 모여놓고 이 미투 찬성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과연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또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은 무슨 얼굴로 무슨 변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변호사단을 지금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양심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의 한 면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김지은 양이 한 말이 아직도 가슴을 저리는데, 권력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권력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에 해당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 경선 때나 또 그 전에 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 1순위라고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보셨지만은 문재인 안희정의 대변인 박수현, 양성조 이런 분들이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자기 간판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그런데 이걸 요즘엔 떼기가 바빠요. 3일 전만 해도 이걸 인용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던 그들이 이제는 이 간판을 떼기가 바쁘다. 이렇게 국가의 도덕성과 원칙을 훼손하는 이런 사람을 지금 약간의 조짐을 보니까 대북 사절단 문제를 갖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MB 사건을 여기에 또 적당히 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물타기로 이 정부가 한다면은 안희정이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은 이걸 지금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한국당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인내를 감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민주당은 충남도에 도지사를 비롯한 전 후보를 6월 13일 선거를 후보를 내면 안 됩니다. 충남도지사이기 때문에 이 도의적 책임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허울 좋은 얘기로 국민을 우롱을 해놓고 지금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낸단 말입니까? 도지사는 물론이고 각 후보도 내서는 안 되는 이런 잘못된 걸 바로잡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또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충남도에 내려와서 충남도민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는 대통령과 민주당, 저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국당도 조용한 관계에서 준엄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월 국회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 국회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GM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 발의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3월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남북 문제를 비롯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GM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그 국정조사 요구에 그 협조해서 가급적 그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시기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GM 사태 관련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하고 오늘 중으로 협의를 마쳐서 가급적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국회 중에 여성 성폭력 번절 특위도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민주당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개헌안 관련해서 정혜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권력 구조를 사실상 못 박은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서 13일 대통령 보고 후에 20일쯤 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우선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8년으로 늘려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권력이 나뉘어져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배제하고 현행 헌법 86조 제2항에 있는 국무총리 규정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권력을 분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눈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의관,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등이 개헌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헌법 전문가들도 이 정도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분산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여야 합의로 헌정특위를 구성해 개헌 작업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개헌 시기도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헌안 독자 발의는 국회 개헌 작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야당과 또 국민적 합의를 거치한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졸속 관제 개헌안 발의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개헌은 국회에 맡기고 한미동맹 복원 등을 통한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GM 사태, 통상 압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매진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님과 또 사무총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자유한국당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는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성범죄,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가진 엄마로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충남도청 공직자 특강 아침 조회 때 남성 중심의 사회 권력과 질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미투 지지 발언, 그리고 인권, 유린 문제, 성평등 이런 문제를 발언을 하면서 성폭력을 한 그야말로 이중적인 두 얼굴에 경악을 넘어서 허탈감마저 느낍니다. 그간의 안전지사의 활동과 정치적 행위는 모두 허위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안 지사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며 여당의 핵심 인물입니다. 안 지사의 성추모는 권력 형성 범죄자라는 점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여비서에게 저지른 성폭행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 사실에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안전지사를 제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또한 미투와 또 백장미를 흔들지 말고 이제는 진심 어린 대국민 사죄, 그리고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정부에 촉구해 주시기를 거듭 자유한국당 성폭력 근절 대책위는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의 위로와 함께 지지를 보냅니다.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오히려 폭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그리고 관련법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의 엄중한 대책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추악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그리고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 혹은 SNS 등에서 일어나는 2차, 3차의 피해 문제가 없도록 법과 제도적 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성법률, 그리고 상담 지원, 법률 지원, 학교나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성폭력 상담과 인권 전반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그릇된 성문화 그리고 성폭행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성근절 대책 특위는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월 20일 소집에서 GM 사태의 종착역은 국민 헬스인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언제 얼마를 또 투입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GM의 경영 실태와 또 GM의 사회적 책임, 또 그릇된 노사 문화 전반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파헤쳐야 됩니다. 민주당은 왜 GM 사태에 국정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고 국민의 헬스인 공적 자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결정으로 이렇게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자치행정, 자치재정, 지방자치 분권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현행 법률 체제에서의 법률 개선안을 가지고도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헌법 개정에서도 지방 분권에 대한 더 명확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출가 이윤택 시인공원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약간의 시간 여유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제출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가지 사례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윤택과 고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석에서 만나고 전화통화나 SNS를 통해 친분을 유지하고 교류해온 것을 본인들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의혹자들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 탁현민 행정관과 동석
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성추행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등의 출입 여부, 출입 이유도 밝혀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6년 만에 비핵화를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이번 합의 중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이 판문점에 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특사단 발표와는 달리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에 비핵화는 빠져 있었고 노동신문은 핵무력을 재차 강조했으며 오히려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또 북미 수교 등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서 볼 때 북한이 비핵화도 아닌 비핵화 용의의 조건으로 체제안전보장을 제시한 것은 대화 국면 조성 후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시간 벌기 의도가 아닌가 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남한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인질이자 김정은의 방패막이로 잡혀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실상의 대남 협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기에 문재인 정권은 특사단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의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성폭력 건절 대책 국회 차원에서의 특위를 구성 의결할 것을 민주당에게 제안하고 협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GM 자동차 문제와 여성 성폭력 건절 대책 특위는 국조와 특위로 이렇게 앞으로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저께 신임 경총 회장으로 송경식 회장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 회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회장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일들을 통해 경총이 변화와 발전을 미루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총이 반성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영배 부회장 연임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박상희 전 중기중앙회장 선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자율이익단체인 경총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기업 경총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문재인 정권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정권이 기업의 반성을 강요할 일이었습니다. 경총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상근 부회장마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친정부, 친문재인 정권 인사로 내리 꽂으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어설픈 경총, 공기업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경총의 상근 부회장은 오랫동안 경총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경영계를 대변해온 많은 노하우를 가진 내부에서 상근 부회장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측근 인사들을 노사관계,
또 시장경제 체제의 기업의 대변인인 한국경총마저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업무 기획을 상금 부회장 내리꽂는 것으로 완결지으려고 하는 작태,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미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백히 밝힙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은 자율단체인 한국경영자 총협회마저 문재인 정권의 공기업으로 접수하기 위한 낙하산 내리꽂기 상금 부회장 즉각 중단하고 경총 내부에서 상금 부회장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은 냉혹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대화 수용을 다행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몇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모든 남북 대화의 조건이자 원칙으로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달리 남북 대화 협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원칙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북미 대화의 중재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역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핵 해결의 당사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데드라인 설정 등 비핵화 시기를 반드시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괄 타결이라는 포괄적 협상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을 사명도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안희정과 이윤택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갑질과 폭력, 우리 안의 파시즘을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투 운동에 응답하고 성폭력 근절,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자유한국당은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안산 단원 출신의 삼선의 박순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무게감을 더하고자 삼선 중진의 항영철 의원을 국회 헌정특위 간사로 선임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미투는 이미 사회 변혁을 향한 큰 물결의 시대 정신이 이루고 있고 국회가 미투의 사회적 외침을 대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고 성폭력 근절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른바 순결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모럴 해제들을 가져왔던 과거 운동권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미투를 계기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미투를 사회적인 실현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운동권 문화를 자기 고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가기 바랍니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은 아울러서 3월 임시국회에서
어제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발표된 합의문대로라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일단 한정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곳곳에 이제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비록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북미 대화 협상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990년대의 방식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또 알려주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 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는 기회와 명분을 챙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습니다.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메신저로 활용하고 궁극적인 대화 상대인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더욱 자신감 있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카드를 내밀었고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공을 미국으로 넘겼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김정은의 조건이 미국의 안보 전략과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겠지만 협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는 현실의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 한미연합 훈련부터 재개하기 바랍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김정은이 이해한다니 한미연합훈련을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할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가뜩이나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마당에는 한미동맹 자체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연합훈련은 즉각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성폭행 파문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넘어 사회적 대변혁을 추동하는 성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계층과 세대, 지역과 학력 그리고 성별에 따라 우리 사회에 노정되어 온 총체적인 차별적 구조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균열과 차별적 권력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변혁의 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투는 이미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사회적 성찰에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고 사회 곳곳에 왜곡된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할 시대적